도진아 제발 나 죽어. 그만. 이수연 막내 숙모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애원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숙모, 엄살 피우지 마세요. 저 현역 때 별명이 인간들을 이었던 거 잊었어요?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얌전하기만 했던 41살 숙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천국을 3번 맛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 29살 박도진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 저는 대학 때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하는 자리죠. 덕분에 제 허벅지는 지금도 26인치, 웬만한 여자 허리만 합니다. 별명은 말벅지, 강철 체력. 부상으로 은퇴하긴 했지만 밤일 체력만큼은 국가대표급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도진아, 막내 숙모네 집방 많다더라. 너 회사랑도 가깝잖아. 숙모 혼자 적적할 텐데 들어가서 지내. 숙모 이수연, 41살. 1년 전 삼촌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세상 물정 모르고 여린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황혼연애 사열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지? 문 옆에 붙어 있는 법원 압류 딱지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전세 사기였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 5천만 원이 묶여 있는데 집은 들어갈 수도 없고 29살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뻔했죠. 일단 PC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전세 사기 당했어. 뭐? 도진아, 내가 전세 사기를? 어머니 목소리가 놀라서 떨렸습니다. 응, 집주인이 잠적했대. 집도 못 들어가고.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진아, 막내 숙모네 가서 지내. 숙모? 응, 이수연 숙모. 1년 전에 내 삼촌이랑 이혼했잖아. 지금 대구 수성구에 혼자 살아. 아, 그 숙모요. 사실 저는 숙모를 잘 몰랐습니다. 삼촌이 결혼하고 명절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라는 인상만 있었죠. 숙모 혼자 적적할 텐데 들어가서 지내. 방도 많고 내 회사랑도 가깝잖아. 내가 숙모한테 연락해 볼게. 진짜?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 숙모도 사람 있으면 좋아할 거야. 혼자 사니까 우울해 하시던데.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아, 숙모가 좋대. 내일 짐 싸서 가. 진짜 고마워, 엄마. 천만에. 근데 도진아, 숙모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잘해드려.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숙모, 이수연, 41살. 이혼 1년 차. 어떤 분일까? 명절 때 본 얌전한 인상만 떠올랐어요. 일단 가보자. 집이 급한데. 다음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전세 보증금은 변호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은 걸릴 거래요. 그때까지 숙모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제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위치도 딱 좋았죠.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수성구라 그런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8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진아, 왔어? 짐 이리 줘. 숙모였습니다. 순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41살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했고 헐렁한 베이지색 원피스 밖으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는 제 굵은 허벅지와 너무 대조적으로 가녀렸습니다.
하지만 숙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죠. 안녕하세요, 숙모.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거실은 넓고 주방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편하겠어? 숙모가 안내해준 방은 작은 안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숙모. 천만에. 나도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도진이가 와줘서 좋아. 숙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마음 아팠어요. 짐을 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숙모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진아, 배고프지?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숙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숙모, 정말 다행이다. 나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밥이 맛없어도 좀 참아줘. 숙모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숙모가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숙모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41살,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더 어려 보였어요.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목선이 가늘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보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외도를 하다니. 속으로 생각했죠. 도진아, 회사 다니면서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업이라 좀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저녁 먹고 숙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숙모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도진이는 쉬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구나. 숙모랑.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모는 예쁘고 착했어요. 하지만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 내가 채워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진아,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숙모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아침 7시.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숙모,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응, 빨리 먹어. 회사 늦겠다. 고마워요. 저는 아침을 먹으며 숙모를 봤습니다. 숙모도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청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진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숙모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거짓말. 난 나이 들었는데. 진짜예요. 숙모 진짜 예뻐요. 41살 맞아요? 숙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쁘면 뭐해.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숙모, 괜찮아. 식사하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영업팀 일은 바빴지만 재미있었어요. 도진아, 제발. 나 죽어. 그만. 이수연 막내 숙모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애원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숙모, 엄살 피우지 마세요. 저 현역 때 별명이 인간들이었던 거 잊었어요?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얌전하기만 했던 41살 숙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천국을 3번 맛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는 29살 박도진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 저는 대학 때까지 축구선수였습니다.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하는 자리죠. 덕분에 제 허벅지는 지금도 26인치, 웬만한 여자 허리만 합니다. 별명은 말벅지, 강철 체력. 부상으로 은퇴하긴 했지만 밤일 체력만큼은
국가대표급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도진아, 막내 숙모네 집방 많다더라. 너 회사랑도 가깝잖아. 숙모 혼자 적적할 텐데 들어가서 지내. 숙모 이수연, 41살. 1년 전 삼촌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세상 물정 모르고 여린 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황혼연의 사열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지? 문 옆에 붙어 있는 법원 압류 딱지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전세 사기였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 5천만 원이 묶여 있는데 집은 들어갈 수도 없고 29살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뻔했죠. 일단 PC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전세 사기 당했어. 뭐, 도진아, 내가 전세 사기를? 어머니 목소리가 놀라서 떨렸습니다. 응, 집주인이 잠적했대. 집도 못 들어가고.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진아, 막내 숙모네 가서 지내. 숙모? 응, 이수연 숙모. 1년 전에 내 삼촌이랑 이혼했잖아. 지금 대구 수성구에 혼자 살아. 아, 그 숙모요. 사실 저는 숙모를 잘 몰랐습니다. 삼촌이 결혼하고 명절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라는 인상만 있었죠. 숙모 혼자 적적할 텐데 들어가서 지내. 방도 많고 내 회사랑도 가깝잖아. 내가 숙모한테 연락해 볼게. 진짜?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 숙모도 사람 있으면 좋아할 거야. 혼자 사니까 우울해 하시던데.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아, 숙모가 좋대. 내일 짐 싸서 가. 진짜 고마워, 엄마. 천만에. 근데 도진아, 숙모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잘해드려.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숙모, 이수연, 41살. 이혼 1년 차. 어떤 분일까? 명절 때 본 얌전한 인상만 떠올랐어요. 뭐, 일단 가보자. 집이 급한데. 다음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전세 보증금은 변호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은 걸릴 거래요. 그때까지 숙모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제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위치도 딱 좋았죠.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수성구라 그런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8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진아, 왔어? 짐 이리 줘. 숙모였습니다. 순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41살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했고 헐렁한 베이지색 원피스 밖으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는 제 굵은 허벅지와 너무 대조적으로 가녀렸습니다. 하지만 숙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죠. 안녕하세요, 숙모.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거실은 넓고 주방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편하겠어? 숙모가 안내해준 방은 작은 안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숙모. 천만에. 나도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도진이가 와줘서 좋아. 숙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마음 아팠어요. 짐을 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숙모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진아, 배고프지?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숙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숙모, 정말 다행이다. 나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밥이 맛없어도 좀 참아줘. 숙모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숙모가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숙모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41살,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더 어려 보였어요.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목선이 가늘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보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외도를 하다니. 속으로 생각했죠. 도진아, 회사 다니면서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업이라 좀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저녁 먹고 숙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숙모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도진이는 쉬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구나. 숙모랑.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모는 예쁘고 착했어요. 하지만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 내가 채워줘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진아,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숙모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아침 7시.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숙모,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응, 빨리 먹어. 회사 늦겠다. 고마워요. 저는 아침을 먹으며 숙모를 봤습니다. 숙모도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청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진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숙모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거짓말. 난 나이 들었는데. 진짜예요. 숙모 진짜 예뻐요. 41살 맞아요? 숙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쁘면 뭐해.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숙모, 괜찮아. 식사하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영업팀 일은 바빴지만 재미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숙모 왔어요. 도진아, 들어와. 저녁은 뭐 먹을래? 아무거나 좋아요. 그날부터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숙모가 아침을 차려주고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거실에서 홈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선수 시절 습관이라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땀에 젖어 터질 듯한 제 허벅지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숙모가 힐끔거리며 침을 삼키는 걸 봤어요. 숙모는 전 남편이 비실비실해서 남자의 진짜 힘을 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제 26인치 허벅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거 생활은 평온했어요. 숙모는 조용하고 착했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홈트레이닝 시간이 되면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도진아, 운동 또 해? 숙모가 물었습니다. 네, 안 하면 몸이 뻐근해서요. 선수 때 습관이에요.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운동 매트를 깔고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검은색 반바지 사이로 제 굵은 허벅지 근육이 꿈틀거렸죠. 슬쩍 옆을 봤습니다. 숙모가 부엌 문틈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죠. 숙모, 보고 싶으면 보세요. 런지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크게 내딛고 무릎을 구부렸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땀이 더 많이 났어요. 회색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다시 슬쩍 봤습니다. 숙모가 여전히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숙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운동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숙모가 화들짝 놀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귀엽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허벅지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숙모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어요. 숙모가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도진아, 물 마셔. 고마워요, 숙모.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목으로 넘어갔어요. 숙모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도진이 운동 정말 열심히 하네. 선수였으니까요. 안 하면 몸이 이상해져요. 대단하다. 숙모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진아, 다리 진짜 굵다. 네, 허벅지 정말 굵어. 이거요? 저는 제 허벅지를 툭툭 쳤습니다. 26인치예요. 선수 때부터 그랬어요. 26인치. 숙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갈망하는 듯한. 숙모, 미안. 나 좀 멍했나 봐. 저녁 준비할게. 숙모가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숙모가 나를 의식하고 있어. 그것도 여자로서. 그날 밤 저는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숙모 이수연, 41살, 이혼 1년 차, 자존감이 바닥인 여자, 전 남편한테 목석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숙모는 목석이 아니라 그냥 개발이 안 된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난 거죠. 만약 내가 안 돼, 생각하지 마. 숙모야, 숙모. 저는 찬물로 샤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숙모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운동할 때 이제는 숨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침을 삼키고 저도 의식이 됐습니다. 땀에 젖은 제 몸을 보는 숙모의 눈빛, 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숙모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숙모, 거실로 들어갔어요. 숙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빈 병이 2개. 숙모, 술 마셨어요? 숙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취해 있었습니다. 도진아, 왔어? 네, 왔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그냥 마시고 싶어서. 숙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숙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숙모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진아, 나는 여자가 아닌가 봐. 네, 전 남편이 그러더라. 나랑 하는 건 목석 같아서 재미가 없대. 숙모, 그래서 바람을 피웠나 봐. 나보다 더 재미있는 여자를 찾아서. 아니에요, 숙모. 그건 전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넌 몰라. 나는 진짜 목석이야. 아무것도 못 느껴. 남자가 날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 숙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모, 저를 봤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이 날 버렸지. 아니에요. 숙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거짓말.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41살에 이혼한 여자를. 저요. 네, 저는 숙모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숙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네. 숙모는 예쁘고 착하고 따뜻해요. 전 남편이 바보였던 거예요. 도진아. 숙모가 제 가슴팍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묶고 울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모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몸이었어요. 술 냄새와 섞인 숙모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가늘고 여린 몸, 제 허벅지에 숙모의 얇은 엉덩이가 닿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진정해. 하지만 몸이 반응했습니다. 제 안에 인간들이 스위치가 켜지려고 했어요. 숙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도진아, 나 정말 목석일까? 아니에요. 숙모는 목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넌 나랑 해본 적도 없잖아. 숙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숙모, 네, 전 남편 그 사람이 멍청한 겁니다. 뭐, 숙모가 목석인지 화라산인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뭐라고? 순간 숙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숙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공주님 안기로 품에 안았어요. 야, 도진아, 뭐 하는 거야? 숙모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아, 제발, 우리는 조카와 숙모잖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안 돼. 안방 문을 발로 열었습니다. 침대에 숙모를 내려놓았어요. 숙모가 누운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도진아, 너 눈빛이 무서워. 하지 마.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안 돼. 저는 숙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숙모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숙모, 저 진심이에요. 정말 숙모가 좋아요. 도진아, 한 번만 믿어봐요. 제가 숙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숙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도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숙모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숙모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숙모를 여자로 봐요. 도진아, 저는 방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숙모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모를 안았던 것, 침대에 눕혔던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숙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숙모, 안녕하세요. 숙모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도진아, 잘 잤어? 네. 숙모는요? 나도 잘 잤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진아, 어젯밤 일은 괜찮아요. 제가 선 넘었죠.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숙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숙모 앞에 섰어요. 숙모, 저 진심이었어요. 어젯밤에 한 말, 도진아, 숙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전 남편이 바보였던 거고요. 그만, 아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숙모를 여자로 본다니까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도진아, 우리는 조카와 숙모야. 안 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박도진이랑 이수연이에요. 숙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숙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숙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숙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요. 도진아, 안 돼. 하지만 숙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빼지 않았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숙모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숙모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진아, 이러면 안 돼. 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요. 그래도 저는 숙모를 끌어당겼습니다. 숙모의 몸이 제 가슴팍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숙모, 솔직해지세요. 숙모도 저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제가 운동할 때 보는 거 다 알아요. 숙모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냥 인정하세요. 숙모도 날 남자로 보고 있어요. 도진아, 제발. 숙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성의 끈을 잃고 숙모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공주님 안기로. 그러고 곧장 숙모를 안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모는 깍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게 절 더 흥분시켰죠.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숙모가 누워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숙모는 이날 3시간 넘게 천국에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을 봤어요. 숙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숙모와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숙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숙모가 눈을 떴습니다. 도진아, 잘 잤어요? 응. 숙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움찔했습니다. 아야, 왜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일어나겠어. 숙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너 진짜 짐승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숙모가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황홀경을 맛본 얼굴이었죠. 싫었어요? 제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숙모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어. 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숙모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줄까요? 안 돼. 나 진짜 죽어. 다리도 안 움직여. 숙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쉬세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정말? 네. 누워 계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쌀이 있었어요.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시절 자취하면서 배운 거였죠. 30분쯤 지나서 죽이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담고 물 한 컵을 준비했어요. 트레이에 올려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모, 죽 됐어요. 숙모가 침대에 누운 채로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도진아, 먹여드릴까요? 응, 부탁해.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그리고 숙모 입에 가져다 댔어요. 아, 숙모가 입을 벌렸습니다. 죽을 넣어줬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고마워. 한 숟가락씩 먹여줬습니다. 숙모가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숙모가 말했습니다. 도진아, 응, 나 꿈꾸는 것 같아. 무슨 꿈이요?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야. 전 남편이랑 살 때도 이런 적 없었어. 저는 숙모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숙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도진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저도 행복해요. 우리 이제부터 어떡하지? 뭐가요? 우리 조카와 숙모잖아.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죠.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 돼요. 우리만의 비밀. 숙모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비밀.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세계에서 29살 축구선수 출신 회사원과 41살 이혼녀 숙모. 12살 차이. 조카와 숙모. 하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낮에는 조카와 숙모로, 밤에는 연인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저 박도진 29살, 이수연 숙모 41살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전담 마크가 필요한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요. 당분간 저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의 황혼연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